제목 존중이 사라진 자리. 1장. 당연하다고 믿었던 미래. 민수는 자신이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고 요구받은 책임을 감당했을 뿐이었다. 늦은 밤 사무실 불을 끄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혼잣말하던 날들이 쌓여 지금의 나이가 되었다. 그는 늘 그렇게 믿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편해질 거라고. 적어도 무시당하진 않을 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50 중반을 넘기자 세상은 조용히 태도를 바꿨다. 갑작스럽지도 노골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어느 순간부터 회의에서 그의 말은 마지막 순서로 밀렸다. 마지막이란 건 사실상 결론이 이미 난 뒤라는 뜻이었다. 젊은 팀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민수는 자신이 동의받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는 선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봤다. 능력이 떨어졌나? 감각이 둔해졌나? 하지만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려 애쓰는 자신을 보면 그렇지도 않았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세상은 나이 든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2장. 회의실에서 밀려난 목소리. 회의실 한쪽 벽에 붙은 화이트보드는 늘 깨끗했다. 민수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 보드는 토론의 흔적으로 가득 차곤 했다. 지금은 다르다. 이미 정해진 방향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민수는 그날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을 할 기회를 기다리는 쪽이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겪어봤는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팀장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아, 그건 지금 시장이랑 달라요.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민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려면 자신이 여전히 유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싸움이 피곤했다. 말을 삼키는 법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젊은 직원 둘이 복도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버티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그 말이 칭찬인지 연민인지 민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그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3장. 조언이 잔소리가 되는 순간. 민수는 예전엔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을 피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조언은 듣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잔소리가 된다는 걸. 요즘 방식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당신 말은 오래됐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 이후로 말을 줄였다. 조언하지 않는 선배는 무해했다. 그리고 무해한 사람은 쉽게 잊혔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표정. 그 얼굴이 낯설었다. 4장.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 술자리에서 친구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된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괜히 나섰다가 꼰대 소리 듣느니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민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사회는 나이 든 사람에게 침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침묵은 갈등을 줄이지만 존재도 함께 지워버린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놓은 채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소리만 흘러나오는 화면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5장. 기계 앞에 선 인간. 주민센터는 생각보다 밝았다. 민수는 괜히 한 번 더 바지를 고쳐 입고 안으로 들어갔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쯤은 쉽게 처리했을 텐데 요즘은 작은 행정 업무 하나에도 마음이 조급해졌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주변 사람들을 힐끗거렸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다. 모두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따라가지 못했다. 다음 분 키오스크 이용해 주세요. 민수는 순간 자신을 부른 줄 알았다. 하지만 직원은 화면만 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저 이게 무슨 업무인지 잘 몰라서요. 직원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 짧은 눈맞춤. 그 안엔 친절도 무례도 아닌 바쁨만 있었다. 여기 안내 나와 있어요. 그 말로 대화는 끝이었다. 민수는 기계 앞에 섰다. 화면 속 글자는 너무 작았고 선택지는 너무 많았다. 그는 손가락을 뻗다 멈췄다. 누군가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번거로운 사람이 될까봐 참았다. 기계는 실수에 관대하지 않았다. 한 번 잘못 누르자 처음 화면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단순히 기계를 못 다루는 문제가 아니었다.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확신이 사라진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 서 있었다. 신호등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자리 앞에서. 6장. 비용이 되어버린 인생.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민수는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에 걸렸던 건 이유였다. 효율화, 조직 재편. 그 말들 사이에 사람은 없었다. 회의 자료에 적힌 숫자들 속에서 그는 자신을 발견했다. 연봉, 근속 연수, 대체 가능성. 그 모든 것이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비용이라는 단어로 환산된 기분을 느꼈다. 젊은 직원 하나가 회의 뒤풀이 자리에서 말했다.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가 배운 게 많죠. 그 말은 감사였지만 동시에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았을 때 그는 오래전 첫 월급을 받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숫자가 자신을 증명해줬다. 지금은 그 숫자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다. 7장.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나이. 민수는 아버지의 기일을 앞두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가 퇴직 후 적어 내려간 메모였다. 오늘도 하루가 길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짧은 문장들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말수가 줄어들고 TV 앞에 오래 앉아있던 이유. 민수는 그 시절의 자신이 너무 바빴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참고 기다리고 혼자 견뎠다. 민수는 이제야 알았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조용해진다는 것을. 8장. 존중받지 못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민수와 친구들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적응하는 법을 이야기했다. 말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그 말들은 지혜처럼 들렸지만 실은 체념이었다. 그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법을 배웠다. 눈에 띄지 않는 법,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는 법. 민수는 그게 생존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점점 옅어졌다. 9장. 늦게 시작한 공부. 어느 날 민수는 작은 학원 전단지를 보게 됐다. 중장년 디지털 기초.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등록했다. 교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사는 천천히 설명했다. 민수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이해가 늦어도 괜찮았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민수는 오랜만에 배운다는 감각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뒤처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 10장. 다시 말하기로 결심하다. 회사 마지막 프로젝트 회의 날
민수는 다시 손을 들었다. 예전보다 짧게 명확하게 말했다.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팀장이 말했다. 그 얘기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무시는 아니었다. 민수는 알았다. 존중은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다. 11장.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퇴직 날 민수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했다. 꽃다발도 긴 송별사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다. 자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발걸음을 늦췄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자신은 여전히 느렸다. 하지만 그 속도 차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12장. 존중은 남아있는가? 민수는 요즘 아침마다 글을 쓴다. 특별한 목적은 없다. 다만 자신이 느낀 것을 기록한다. 그는 이제 안다. 존중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놓지 않는 것이라는 걸. 세상은 여전히 그를 쉽게 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투명해지지 않는다. 말하고 배우고 존재한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는 결국 자신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했다.